유시민, 홍준표 두 사람 100분 토론하는 거 보셨나요? 그거 보면은 유시민이 엄청난 오바를 해요. 굉장히 볼 때 좀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KBS 거기서 뭐 성희롱 발언 그것 때문에 이제 KBS 여자 기자 단체들한테 완전 공격 당했죠. 자기가 공격하고 또 공격 당한 거죠. 그 전에 또 KBS 공격했다가 유시민이 도리어 또 공격을 당했죠. JTBC 손석희 사장을 막 공격했잖아요. 그랬는데 또 꼬리 살 내렸죠. 자기가 잘못 알았던 것 같다 이러면서 너무 이제 좀 이상한 겁니다. 그 전에 늘 조심하던 유시민이 조심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팩트 체크하면은 바로 나올 그럴 만한 어떤 그 얘기를 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마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구 지르는 이런 모습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작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자기 이미지를 이렇게까지 깎아 먹으면서 왜 이런 작전을 쓰는지 이 사람은 뭐 하도 나름대로 잔머리의 대가 라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이익이다 뭐 이래 해서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입이 가볍고 경박스러워 가지고 도저히 눈 뜨고 보기가 참 창피할 정도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홍준표가 했던 발언 중에서 아주 말하는 게 요술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한 적이 있거든요. 유시민을. 그러니까 유시민이 받아친다고 하는 말이 요술이라고 하는 거 그거 부럽죠. 내가 말을 잘하니까 부럽죠. 그게 부러워서 그런 거 다 알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이것을 재밌으라고 하는 말인 것처럼 한 거예요. 그러나 유시민을 이제 본 적 별로 없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재밌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도 오랫동안 봐오다 보니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는지 그 수가 보이거든요. 굉장히 얄팍한 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말도 잘하고 또 아주 머리가 팽글팽글 돌아가니까 너 부러울걸? 이런 게 심리 깊숙한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또 부럽다는 말을 이 사람도 자주 하고 남에게 부럽죠 하면서 놀리기도 잘 하는데요. 저번에 조국에 대해서 칭찬하는 척을 하면서 이제 조국을 띄우기 위해서 그러고 또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계산이 있겠죠. 이 사람은 워낙에 여우 같은 그리고 살쾡이 같은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조국이 키 크고 잘생기고 머리도 좋아서 서울대학 갔고 법대 교수고 이제 와이프가 돈까지 많아서 정말 부러워서 기자들도 그렇고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다 부러워서 질투를 해서 못 잡아먹어서 조국을 저렇게 공격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마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그게. 조국이 가지고 있는 저 정신적인 어떤 그런 유아적인 생각,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완전히 아이 같잖아요. 상대를 생각할 줄 몰라요 조국은. 정말 창피한 일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다른 사람도 다 부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자라는 생각을 아주 일반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한지. 그런데 요설이다 하는 얘기까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가 같이 떠드는 얘기를 한편으로는 할만하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그만합시다 몇 차례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시민은 자기가 지금 뭔가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이제 가면은 내가 막 뒤에서 험담할 거다 그러면서 얘기 마저 듣고 가세요 하면서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다는 말이, 나는 이런 얘기보다는 좀 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문제가 현안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공수처 얘기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얘기만 뭐 조국 얘기도 많이 했죠. 하게 돼서 좀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굉장히 생각이
많이 짧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는 유시민을 오랫동안 관찰해 온 사람이 전혀 아닌 거예요. 유시민은 거짓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저 말이 아무리 화려해도 저 말은 전부 다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이 바로 사회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유시민한테 유시민이 하는 게 굉장히 통쾌하고 유쾌해 보였나 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교활함이 그 사회자 눈에는 안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무능하고 또 무능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사회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너무 진행을 못해서 너무 답답했다 이런 말 많이 하던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회자가 통찰력이 없어가지고 질질 끌려가고, 그리고 뭐 이제 집중하는 내용도 몇 명이 보고 있습니다, 몇 명이 보고 있어요, 이런데 정신이 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수준 낮은 사람을 사회자로 쓰다니 MBC도 정말 한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참 정말 별 볼 일 없는 100분 토론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수처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홍준표는 그런 말을 하죠. 공수처가 지금 검찰에서 특수부를 줄였는데 그 특수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공수처가 아니냐? 그러면은 특수부는 왜 줄이고 공수처는 왜 만드냐? 공수처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그것을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하는 공수처의 최고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눈치가 보여서 무슨 수사를 하냐, 삼권 분립이 가능하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검찰 출신보다는 민변 출신들을 거기다가 갖다 넣겠다는 건데, 그들에게는 한번 자리가 정해지면은 나쁜 짓을 해도 그 사람들이 검찰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패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지금 검찰이 부패해갖고 저 사람들을 개혁해야 된다고 지금 난리지 않느냐. 근데 공수처를 지금 만들어서 특수부를 더 센 특수부를 하나 만들겠다는 것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80명이 그 공수처 안에 들어가서 인력으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자금이 소요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자르지도 못해서 탄핵을 시켜야 되고, 그런 복잡하고 불필요한 일을 왜 하느냐. 지금 공수처법이라고 민주당에서 무조건 이것은 검찰개혁이다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독재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홍준표는 말을 했습니다. 유시민이 하는 말은 반대 진영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귀 기울여서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열심히 한번 들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유시민이 하는 말 중에서 공수처를 꼭 해야 되는 설득력 있는 어떤 그런 얘기도 나온 게 없어요. 그냥 지금 검찰의 막강한 파워를 막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공수처가 지금 설립되면은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그대로 다 가져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수처가 보니까 이제 얘기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1990년대 시민단체에서 제일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이해찬도 여기에 관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땡 됐고, 2004년도 한나라당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또 땡 됐어요. 그리고 2012년에 또 이재호가 발의를 했는데 그때도 땡 됐어요. 그리고 2019년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옛날에 여당도 하자고 계속 했었고, 지금 이제 옛날에 여당이 한나라당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때 자기들도 계속 하자고 한 것을 지금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서도 반대가 굉장히 많았대요. 발의를 하자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자도 많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전부 다 결렬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전부 다 힘을 합쳐서 밀어붙이려고 한다, 패스트 트랙에 태웠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다른 점이라는 건데요. 저는 공수처가 지금 조국의 문제가 결국은 검찰들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죄 없는 조국을 잡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수처를
검찰개혁이라는 어떤 그런 명분을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설득력이 더욱 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결사반대라는 거죠. 예, 지금 정경심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지금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정경심이.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호토라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완전 관심이 더욱더 집중되고 폭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것은 그동안에 정경심이 너무 꽁꽁꽁꽁 숨겼잖아요. 자기의 존재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궁금한 겁니다. 사진 한 장 없는 정경심. 예, 그런데 2달 내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정경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마도 정경심이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여자의 모습인지 대단히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유시민하고 홍준표 얘기 말인데요. 그거 보니까 저는 좀 너무 이렇게 깃털처럼 가볍고 그러니까 농담 따먹기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가는데 재밌다기보다는 이렇게 그 유시민이 너무 가볍고 촐싹거리니까 저는 굉장히 참고 보긴 했었는데, 유시민에게서는 이제 정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겠구나 그런 생각만 더 가지게 되는 그런 토론이었던 것 같아요. 정치꾼들에 대한 생각이 옛날에 어땠는가 한번 볼게요. 이거 보면은 스피노자가 쏘는 거잖아요. 이때도 정치꾼들은 참으로 좀 인정을 못 받는 예나 지금이나 한번 볼게요. 정치가들은 사람의 이익을 위한다기보다는 기만한다고 생각되고 학식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교활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의심할 바 없이 자연이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인간이 존재하는 한 악은 계속 존재하리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러므로 그 정치가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인간의 나쁜 성질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 정치가들은 사람들이 보통 이성으로서 보다도 공포 때문에 지키게 하는 갖가지 술책으로 사람들의 나쁜 성질을 이용한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공포를 조장하는 점은 종교와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예. 스피노자 시대 때 스피노자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지금? 바로 우리나라에 이번에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를 보면 알 수 있죠. 공포를 이용한 거잖아요. 검찰들이 지금 조국 가족을 죄도 없는데 수사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이제 모여라 이래가지고 서초동으로 전부 다 집결한 거 아닙니까? 검문 똥파리들 하고 또 그들의 말을 믿는 일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거기 세뇌되는 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사람들은 그 정치하는 교활한 사람들이 이용해 먹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당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당하는 거예요. 물론 광화문도 마찬가지죠. 거기 있는 태극기 부대들. 그러나 광화문에 온 사람들의 정말 많은 사람들은 조국의 편법과 탈법 이런 데에 대해서 변칙 아주 그 분노한 사람들이 많죠.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는 검찰개혁 뭐 이런 걸로 공포로 이용해 먹는데요. 박근혜 때만 해도 뭘로 이용해 먹었냐면은 사드 배치다. 뭐 아니면 남북관계에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런 공포, 그런 걸로 이용해 먹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정권 초반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이용해 먹는 것은 남북의 평화를 내가 가져올 수 있다. 공포를 제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이용했죠. 그 사람들이 그것도 결국은 공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공포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려가지고 무시무시하게 만들었던 게 사드 배치였다면은 그런 것을 하지 않고도 평화가 밥이 될 수 있게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으나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완전히 오늘도 금강산 그리고 뭐 북한에 우리 그 남한에서 만들어 놓던 시설물들 전부 다
부셔버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에서는 하고 있죠. 보라는 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아주 그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을 하는데 왜 그 김정은이 하고 그렇게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 참으로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기회가 점점 더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반전의 기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더 솔직하게,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이 정부에 기용을 하면서 이 정부의 일꾼으로 쓰면서 변신과 혁신 그런 것을 지금이야말로 보여야 할 텐데요. 계속해서 자기는 다 잘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잘못해서 경제는 힘들고 또 나라는 이렇게 두동강이 났다. 나는 정말 통합을 하려고 온 혼신의 힘을 다했다.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완전히 모든 것을 또 다 그냥 이렇게 자기 잘못은 없다는 식으로 종교인들 불러 모아서도 그런 말을 했죠. 그리고 오늘 또 무슨 연설을 하면서 또 그런 말을 했죠. 완전히 이거는 뭐 조국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모조리 다 남 탓하는 것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아껴주고 땡겨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무능을 보이는 것은 안 되죠. 대통령이 돼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쓰라는 겁니다. 일꾼으로. 바이.